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황 가장 꼼꼼하게 뜯어서 분석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황산혜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간밤에 시장 상황부터 좀 리뷰를 해볼 텐데 사실 뭐 개장 전부터도 어찌 보면 키워드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셧다운 종료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증시를 억누르고 있던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우려감들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당장은 좀 빅테크와 같은 기술주 중심으로 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비와 같은 부분들이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당장은 좀 확실한 성장의 그런 기업들인 빅테크나 엔비디아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금 수급이 몰리는 모습, 기술주 위주의 러브콜이 이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셧다운이 이제 진짜로 해제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확실히 상승 동력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잠깐 반등하고 약간 숨고르기 가져갈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셧다운 종료 시점을 봤었을 때 매우 아슬아슬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셧다운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일단 소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소비에 대한 측면이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완화가 되었다. 즉 이제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서 일정 부분 지연되었던 임금들이 소급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다. 부분들을 좀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가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보자면은 그동안 이제 셧다운이 지속이 되면서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나 행정적인 절차들이 매우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4분기 실적 발표나 이런 향후에 대한 그런 조금의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공급망, 그러니까 건설 밑단에 있는 공급망들에 대한 부담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저희가 좀 남겨두는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좀 꼽아주셨어요.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게 소비 부분이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좀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 저희가 지표가 부재한 상황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죠. 여기에 지금 건설 경기와 관련된 부분 사실 금리나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기대를 좀 해야 했던 파트인데 힘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소비에 대한 게 저는 최근에 좀 눈길 가는 이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K자형 양극화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사실 경제의 소비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셧다운이 지나가고 나면 다행히 추수감사절 시즌 무사히 맞이하면서 좀 회복이 될지 아니면 잠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이어질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소비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입장을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했던 뭐 관세에 대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소비에 대한 불안감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소비가 왜 안 좋냐라고 하면 되게 당연합니다. 사실 연초부터 있었던 관세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도 소비 심리 지표에 나오고 있고요. 또한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AI의 고용 대체에 대한 부분도 연결이 되면서 고용단의 좀 우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AI에 대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호재라고 본다면은 사실 이제 셧다운 종료에 대한 임금이 한 번에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연말 소비 시즌과 이어지게 되는 부분들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실 경제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좀 연료가 주입이 되고 시동이 잘 걸리게 된다면은 조금 이런 온기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 소비 시즌을 기점으로다가 소비에 대한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기대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확실히 정말 추수감사를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셋째 주 일요일이 이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아슬아슬하다라고 처음에 맞습니다. 화두를 열어주신 게 딱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돈이 돌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수혜주는 좀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좀 억눌려 있던 소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확실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항공주 같은 부분들도 이제 항공에 대한 그런 위축과 함께 셧다운에 대한 여파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소비에 대한 우려 반영이 되면서 조금 이제 매물 추회되는 부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중에서 그나마 실물 경제 연동이 되어 있는 기업들 역시도 조금은 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항공주 그리고 빅테크 여기 실물 경제라는 지금 키워드 짚어주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뭐 소비에 대한 부분 궁금하다라고 여쭤봤을 때 항공주의 실적 성적표를 보면은 프리미엄 좌석들이 좀 실적을 견인했다. 뭐 여기서도 양극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더라고요. 이렇게 좀 부유층의 소비가 끌고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커지는 경향일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부유층을 대변하는 게 사실 요새는 AI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항공주 같은 부분들을 보면은 네. 델타 항공이 대표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수요를 반영을 합니다. 네. 보통 비즈니스 트립을 할 때 델타 항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델타 항공의 호실적이 매우 특징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AI 투자에 대한 또 AI 상업에 대한 회복세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최근에 소비 기업들 뭐 아니면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저가형 구매가 나오면서 그런 좀 저소득층에서는 소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저희가 시장을 볼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AI 투자와 실물 경제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최근에 많은 좀 경제학자나 연구소에서도 과연 이 AI 투자와 네. 소비 아니면은 고용에 대한 연결고리가 뭘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동안의 소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신경을 덜 썼던 이유 중에 한 개도 하반기나 내년도에 들어서부터는 네. AI에 대한 온기가 좀 실물 경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그림 속에서 나타난 변수가 셧다운이고 뭐 AI 그쵸. 최근에 공급의 병목 정산들이 나오고 있고요.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소비에 대한 실물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는 시점인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저희가 셧다운 해제 이후에도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이 참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통화 정책에서도 불확실성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점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표가 이제 셧다운 해제 이후에 좀 밀린 지표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게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지 오히려 12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게 될까요? 12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그냥 명확해진다 확실한 정도로 근거가 좀 생긴다.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표가 나온다 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중간 단계가 좀 결여가 된 부분이 있고 네. 최근에 뭐 인하에 대한 그런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 경우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고용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이제 지표가 나온다면 이제 그런 감론 을박들이 좀 이제 어찌 보면은 결론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결론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인하냐 아니면 동결이냐까지 이어지기에는 네.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죠. 어떤 결론일지는 네. 펼쳐봐야 아는 맞습니다. 거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앞서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방송하면서 크게 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 같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저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이제 미 경기를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면 결국엔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다가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미국 건설협회나 아니면 미국 건설에 대한 언론들 중심으로다가 이번 셧다운의 여파가 단순 소비에 아니면 행정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건설에 대한 규제 승인과 같은 부분들이 대기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들 역시도 지연되었다. 그렇다면은 건설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 역시도 연쇄적으로 공급 병목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런 여파를 네. 우려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이너하지만은 경제 전반으로 본다면 건설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후행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좀 우려 키워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간밤에 이 기술주로 좀 수급이 몰렸었다라는 이야기 처음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향후 방향성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늘 좋게.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는 망해도 IBM이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뭐 독점성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적으로 좀 캐주얼한 재무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AI에 대한 그런 경쟁적인 수요가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국가, 일반 기업들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수요에 대한 낙관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바라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도 네. 저희가 좀 부담 없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으로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겠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또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뭐 밸류 확장만이 아니라 EPS에 대한 상승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밸류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엔비디아 외에 빅테크가 흔들리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부분들은 수요에 대한 확실함이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확실함,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M7의 지금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잠시 전해드렸는데 이 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발표했었을 때 기존에 대한 시장 반응과 좀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투자에 대한 경쟁, 투자에 대한 좀 공격적인 계획 자체가 하나의 호재였다면은 지금은 너희 돈이 있어? 아니면 그러니까요, 네. 너의 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는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나오고 있는 게 영업평균 흐름 대비해서 또 과도한 투자가 나오고 있다. 현재 약 70% 정도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엔비디아를 바라볼 때는 이제는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수요 또는 이제 일반 기업들, 그쵸, 네.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기업들의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엔비디아는 부담이 좀 덜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덜한 상황. 하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해주신 이 돈 있어? 이거에 대한 질문이 사실 메타 실적 발표 때 확 좀 불거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메타 같은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여전히 빅테크 중에서 실물 경제에 대한 연동이 되게 강한 기업입니다. 사실 구글과 메타는 원래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글은 이제 구글 두 기업 모두 광고 매출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인데 광고 매출. 네. 이제 구글 같은 기업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넓혀가면서 그쵸. 비중을 줄인 반면에 메타는 여전히 95%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실물 경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광고와 같은 부분들을 보자면 결국에는 B2B 사업이기도 하고 그 B2B 주문을 주는 기업들 역시도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우려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다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저기 나오는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한 개입니다. 저희가 좀 자주 세미나 갈 때 가져가는 그림 중에 한 개인데 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뭐냐면은 AI 투자를 주도하는 건 빅테크임이 확실합니다. 빅테크의 자금들이 엔비디아로 흘러 들어가고 전력기기, 건설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럼 빅테크에 대한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네. 빅테크는 대부분 광고 아니면 B2B 솔루션입니다. 네, 한마디로 광고에 대한 수요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B2B 솔루션, 즉 B2B 주문을 주는 기업들의 사업 업황이 좋아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네. 그 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는 소비에 대한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 일반 기업들의 수요가 확인이 돼야 일반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의 흐름을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AI 투자에 대한 과열 양상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좀 좁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에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딱 돈의 흐름이 맞습니다. 이어지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예민하게 저희가 체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오른쪽에 엔비디아 및 반도체 있는데 저희가 간밤에 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수보다 훨씬 더 올라줬고 전반적으로 뭐 마이크론,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최근에 뭐 샌디스크도 실적 발표하고 되게 좋았고요. 이런 흐름, 뭐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는 넘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강세 그럼 당분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도는 키워드 중에 한 개가 보링 테크라고 해서 지루한 기술주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좀 뭐라고 좀 말이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러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시게이트 같은 그런 기업들이 비교적 전통적인 산업을 연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밸류가 낮은 상황이었던 네. 그런 부분들이라 가지고 조금 소외되었던 영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혁신 기업들과의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은 저희가 힌트를 닷컴버블 당시랑 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닷컴버블 당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버블 초입 구간에서는 결국은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게 되고요. 혁신 기술의 밸류가 다 차게 되고 그 다음에 혁신 기술의 그런 공급, IT 버블 당시에는 라우터 같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라우터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확인이 된다면은 그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통신기업, 통신설비, 전력기기 또는 반도체 같은 부분들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나왔던 시기가 98년도, 99년도이고요. 현재와 같은 부분들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나
전력기기와 같은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 즉 이러한 좀 기술주 단에서의 좀 키 맞추기나 확산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약간 정통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루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링테크라는 네. 그런 클러스터로 묶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PBR이 낮고 좀 기존에는 좀 가치주 성격을 가지고다 보니까 보통 가치주 같은 그런 스타일들이 신규 수요가 확인이 된다면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지금까지 보유하셨던 분들 중에는 긴 시간 보링한 시간이 맞습니다. 있었을 수 있지만 간밤은 정말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화면으로 잠시 언급해주신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좀 볼 텐데 우선은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 모두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는 흐름 보여줬죠. 정규장에서 시게이트 5% 넘게 올랐었고요. 웨스턴 디지털도 역시나 7%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주들이 강하게 좀 반등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밤이었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그 자금의 흐름 화면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이제 최종 끝판왕들이 좀 있는 상황.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연구원님 보시는 투자 포인트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셈이겠네요? 한 가지가 빠져있긴 합니다. 아, 네. 어떤 게 이게 빠져있죠? 사실 보자면은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소비에서부터 왼쪽에서 그다음에 엔비디아까지 오른쪽. 이어지고 있는데 네, 개별 소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여된 부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네. 소비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단에서 지금 투자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실물 경제와의 키 맞추기, 즉 로테이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키 맞추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필요한 이유 역시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AI 주도주들의 추가 랠리를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좀 과제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연말까지는 이제 조금은 소비 측면이나 아니면 제조업단의 그런 키 맞추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전망은 하고 있지만은 힘들 상황이죠. 사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쉽지 않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변수들이 한데 있었죠, 좀. 다만 이제 AI 온기가 좀 이렇게 네. 확산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ISM 제조업 지표 연동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력기기 네. 같은 부분들도 전력기기. 있고 냉난방 공조부터 해서 또는 뭐 벌컨 머티리얼스와 같은 그런 소재 기업들 역시도 ISM 제조업 PMI와 장기간 연동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이들 기업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최근 AI 모멘텀이 묻으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ISM 제조업 지표 역시도 좀 상방 압력이 좀 강해진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좀 중소형주 제조업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UMP와 같은 철도 기업까지도 조금은 이러한 AI 투자에 대한 온기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연말 소비 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이유 자체가 AI 주도주들의 추가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추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여기에 하나의 키포인트로 키 맞추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소비는 정말 연말 시즌에 이 성적표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중소형주도 함께 이제는 중소형주의 시간이 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예요?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사실 중소형주의 시간이 온다라는 말을 네. 1년 내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참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런 부분을 바라보냐면은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레버리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좀 일시불 결제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메타 같은 부분들은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네. 실물 경제의 괴리가 더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시장이 AI에 대한 투자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짚어주셨죠. 근데 맞아요. 그 상황이 네. 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과제 역시도 실물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상승 랠리를 좀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지 않겠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원님의 말씀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는 실물 경제 회복의 시그널을 저희가 잘 찾느냐 이건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연말 또 다가오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산타 랠리 기대해도 될지 이 부분도 뭐 앞서 사실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드디어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러셀과 다우 중심의 그런 종목 확산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네. 반도체 내 기 맞추기나 지금 나오고 있던 보링테크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이어간다는 부분들 또는 이제 산업재 단에서도 뭐 GE 버노바나 이런 기업들이 먼저 치고 가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 단에서의 확산도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ISM 제조업 지표 단의 그런 회복
시그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향후에 좀 투자 전략일 것 같고요. 연말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은 26년도에는 또다시 이제 빅테크 중심의 랠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들으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살 거 찾아보면 많다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타이밍 싸움이긴 한데 그쵸, 또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는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건 결국에는 주도주입니다. 뭐 네.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 같은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봐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뭐 주도주는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는 빈도도 워낙 높고 워낙 다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좀 시장에서 지금 좀 눈여겨볼 말 그대로 타이밍을 좀 포착할 수 있겠다 이런 종목도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엑센추어나 IBM과 같은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일까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에 AI 밸류 체인의 주도주로서 신규로 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AI 투자와 실물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엑센추어를 바라보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의 상황을 보자면은 일반 기업들은 AI를 활용해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줄일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반면에 거의 유일하게 인력 확충을 하는 그런 영역은 AI 컨설팅 기업들입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인력 확충, 저희가 사실 인력 감원 뉴스만 너무 많이 봤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엑센추어 같은 기업들은 거의 2배가량 확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도에 보면은 타타 컨설팅 이 기업이 있죠. 이 기업들은 지금 AI 관련 인력이 15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유일하게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취하는 사업은 AI 컨설팅과 같은 그런 기업들인데 AI 컨설팅. 이 기업들이 단순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 단에서의 AI 주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엑센추어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AI 부킹, 즉 AI 주문량을 보자면은 하늘색 바 차트죠. 맞습니다. 23년도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전체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AI에 대한 경쟁이 일반 기업 단에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금융권은 당연하고요.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원 GS 3.0이라고 해가지고 AI를 활용한 사업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활용 안 한 데가 없어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오래 걸립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인프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딩 인력 대체는 되게 빠릅니다. 하지만 금융이나 뭐 행정 업무 같은 부분들은 업무에 대한 구조화를 해야 되고 또 보안과 같은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조금은 더딘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건드려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엑센추어 같은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이제 AI 밸류체인 단에서 좀 두각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지 않겠나라고 바라보고 있고 엑센추어 주가를 바라보면 매우 좀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한 악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악재가 뭐냐? 악재가 뭐예요? 뭐냐 한다면은 도찌입니다. 도찌. 지금 미국 정부가 재정 감축을 위해서 정부 효율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단에서의 좀 정부 주문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악재 속에서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인데 이 눌려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소재 역시도 확실합니다. AI에 대한 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수요 기대감 속에 특히나 지금 AI로의 전환이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섹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엑센추어 그러면 좀 바닥에서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올해 들어서 정말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가격적으로는 매력도가 올라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매크로적으로도 엑센추어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면은 그 뒷단에 있는 AI 인프라 역시도 하나의 좀 랠리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 시사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투자 키워드로는 저희가 AI 컨설팅 이 부분 좀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궁금한 것들 잔뜩 많이 여쭤봤는데 저희 벌써 이제 연구원님 보내드릴 시간 됐어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마음가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주도주를 버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적당한 좀 AI 주도주를 가져가긴 하되 조금은 엣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키맞추기나 아니면은 보링테크 또는 엑센추어 같은 기업들 역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주도주에 대한 시각과 우리는 키 맞추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분석과 전략의 LS증권 투자전략팀 황산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